일단 렘데시비르가 있죠. 이 렘데시비르라고 발음을 하는 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은데 렘데시비르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렘데시비어입니다. 렘데시비르. 네. 뭐 에이사이클로비르,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뭐 fem사이클로비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어떤 건 비르고 어떤 건 비어고 되게 헷갈려요. 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환자들이야 뭐 그냥 그 약을 몰라도 되는데 의사 약사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네. 네, 그렇죠. 렘데시비어예요. 그런데 이제 렘데시비어는 이거는 이제 지금 일단은 코비드-19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있는 약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repurposing이라고 합니다. repurposing. 원래 용도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repurposing. repurposing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화제가 됐었던 거냐면 무슨 뭐 기생충약을 항암제, 뭐 구충제를 항암제, 그게 이제 실현 단계는 아니고 근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후보 물질을 기존 약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걸 repurpos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렘데시비어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봤는데 얘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약은 사실은 에볼라를 치료하는 약으로 후보 물질로 나왔다가 에볼라를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인 다른 약들이 있어서 밀려났죠. 그래서 최종 승인을 못 받고 그냥 끝났던 약인데 이게 작용을 하는 기전이 뭐냐면 이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이 엔자임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겠구나 써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약들 중에서 일단은 중증의 환자가 있을 때 투여를 했더니 15일 정도 치료를 해야 될 게 12일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일이 12일로 줄었으니까 거의 한 뭐 30%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사망률이나 치명률을 낮춰주지는 못해요. 네, 그걸 낮춰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근거는 아직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자를 사흘이라도 빨리 낫게 하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사흘 더 빨리 퇴원을 하느냐 아니면 사흘을 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원의 인력 자원 배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된 그런 임상 연구 자료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좀 더 많은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걸 보면은 조금 너무 착한 것처럼 하잖아요. 북한에는 무료 공급하겠다고 한 거 아시죠? 네. 한국은 그 리스트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세계 뭐 100 몇십 개국에 무료로 공급하겠다는데 대부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주식에 대한 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약간은 조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렘데시비어 말고도 다른 약들이 많이 있는데 후보 물질들이에요. 전부 다 후보 물질이지 이게 진짜로 막 효과가 있고 이건 아니거든요. 올랐던 것 중에서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엔도사이토시스가 돼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퓨전이 일어나는 거를 막아준다는 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기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자체가 면역 억제제니까 과도하게 면역 반응하는 걸 막아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건데 거의 탈락되다시피 했고 렘데시비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그래서 얘들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RNA를 더 많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RNA 그 다음에 껍질을 싸는 프로틴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RNA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게 이제 렘데시비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약은 그래도 효과 있는 편인 것 같은데 1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들거나 지금 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들거나 아니면 컨발레센트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 회복을 한 환자의 혈장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엔티바디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잡는 방법에 대한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모스탯 하면은 뭐가 생각나면은 하면은 이제 이것도
모르겠어요. 주가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나파모스탯이라는 약이 이름 비슷하죠? 나파모스탯, 카모스탯? 이 두 개는 뭐냐면 여기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붙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붙어 들어갈 때 단백질이 ACE2라는 엔자임에 붙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TMPRSS2라고 하는 세린 프로테인즈가 또 있어요. 이 효소를 가서 차단해가지고 얘가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안으로 세포의 막에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해서 이제 연구가 된 게 카모스탄 메실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나파모스탯인가?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굉장히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기서 끝낼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 생각보다 안 끝나요. 네. 재밌으니까. 자,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 혈장을 쓰는 거는 그나마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요 단계 TMPRSS2라고 하는 요 단백질은 문제가 뭐냐? 너무 스페시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면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썼을 때는 이 TMPRSS2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대신하는 다른 단백질이 이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이 효과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스페시픽한 타겟이라 이게 막 뭐 몇백 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기만은 어려운 게 그런 면에서 약간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약에 대한 게 논문이 나왔던 얘기가 없이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약일 때는 이거는 주식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게 이제 어떤 코비드-19을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약물 치료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하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NA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RNA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라이보솜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이 단백질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가지고 그 단백질을 끄는 거하고 그 다음에 RNA하고 만들어서 다시 패키징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끊어주는 프로티올라이시스 단백질을 이렇게 끊어주는 요 작용을 하는 거를 막아줄 걸로 기대를 했던 게 로피나비어하고 리토나비어 요 두 칼레트라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이 조합은 HIV 치료할 때 쓰는 약인데 여기서 리토나비어는 어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약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로피나비어의 혈중 농도를 올려주는 헤파틱 엔자임의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네. 안 끝나겠죠? 강의가 웬만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저쪽에 불안감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이 조합도 이론상으로는 이런 근거가 있었는데 써보니까 실제로는 칼레트라가 효과가 별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후보가 있어 보이지만 그 중에 쓸만한 거는 렘데시비어 하나인 것 같고 그거조차도 치료 기간만 단축을 시켜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죠. 약 설명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백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백신은 이제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관련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당 10분씩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은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한테 투여를 하고 그 동물한테 바이러스를 다시 또 꺼내 그 다음 동물한테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몇십 번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약효과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바이럴 벡터 베이스드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이러스를 무독화를 시켜가지고 그 무독화된 바이러스에다가 이 바이러스 물질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콤비넌트 프로틴 베이스드 백신 뭐냐면 유전자 제조업을 해가지고요. 아예 이 스파이크 프로틴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겉에 있는 그 코로나의 특징이 되는 그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스파이크 부분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단백질 갖다 투여를 해주면은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DNA 백신. 이거는 원래는 RNA 바이러스인데 그거를 DNA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DNA를 해도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mRNA 백신. 결국은
DNA가 들어가건 RNA가 들어가건 최종적으로 mRNA를 통해서 프로틴을 만들어내니까 mRNA를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걸 넣어주면 그것도 백신이 되겠죠. 제일 최근에 아마 미국에서 모더나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모더나에서 mRNA 백신 뭐 만들었다라고 한 게 요 마지막 mRNA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팀에서 뭐 또 마찬가지로 그 백신을 만들었다. 뭐 가을이면은 뭐 몇백만 개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바이럴 벡터 베이스드 백신이에요. 그래서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거는 원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같은 거 요거를 이제 백신을 새로 만드는데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그런 뭐 약독화된 그런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데노 바이러스를 써가지고요. 아데노 바이러스를 일단 아데노 바이러스도 감기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감염을 시키되 아무 해를 주지 않는 무독화된 바이러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백신을 투여를 하는 그 방법을 연구를 했었던 건데 그걸 이제 그대로 해서 체독스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데노 바이러스를 병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운반체가 돼서 캐리어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결국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해 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이제 그걸 응용을 한 게 영국 쪽에서 개발을 한 지금 개발 중인 그런 옥스퍼드 대학교 팀에서 연구 중인 백신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mRNA를 갖다 넣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인데 mRNA를 넣어줄 때 그냥 mRNA만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mRNA에다가 그 자체가 또 셀프 앰플리파잉이 되게 더 많은 mRNA 조각을 세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그냥 mRNA를 썼을 때하고 그 다음에 셀프 리플리케이팅 하는 거하고 보시면은 리플리케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들어간 게 더 여러 개 복제를 해서 만들잖아요 mRNA를.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단백질을 많이 만들 거고 쉽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가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약사니까 우리가 그죠? 약사는 또 이게 이제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mRNA를 어떻게 집어넣냐 말이죠. 아까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캐리어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 벡터처럼 쓴 건데 이 mRNA를 어떻게 이 안으로 집어넣느냐. 그림에 다 나와는 있어요. 나와는 있죠. 이게 보시면 인지질 이중막으로 해가지고 리포솜 만들었잖아요. 리포솜을 쓰는 겁니다. 리포솜을 실제로 써요. 그래가지고 이 리포솜을 그냥 리포솜이 있고요. 백신에 완전히 최적화가 된 그런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지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요 안에다가 mRNA를 집어넣어가지고 주사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나노 파티클로 되어 있는 요 리포솜 안에 이게 리포솜에 가가지고 세포막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퓨전이 일어나면서 이 mRNA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질 안으로 그 다음에 요 LNP라고 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이거는 그냥 분해가 되게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하게 그 기술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 그럼 고개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게 그 회사의 밥줄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신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유전자가 더 발현은 잘 되게 하고 부작용은 줄여주면서 이뮤노제네시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면역 반응을 더 일으키기 쉽게 요 기술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번에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아직은 몰라요. 그건 효과가 있는 걸 아직은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걸 사람한테 투여를 하고
사람한테 투여를 한 걸 효과가 있는지를 확실히 보려면 코비드 19에 감염된 사람한테서 그 바이러스를 꺼내가지고 면봉으로 그거를 백신 맞은 사람 코에 찔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리나 안 걸리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건 어떻게 했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단점은 2번 맞아야 돼요. 2번.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도즈를 3가지로 했었어요. 하이 도즈로 하고 그 다음에 로우 도즈하고 그 다음에 중간 도즈를 했는데 이게 3가지가 다 항체가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굳이 양을 많이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 도즈에 대한 거는 그래서 다음 임상 시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우 도즈하고 미디엄 도즈가 충분하니까.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 2번을 줘야지 돼요. 2번. 그 얘기 뭐냐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10억 바이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실제 투여할 수 있는 사람은 5억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거를 효과가 있는지를 볼 때 지금까지는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줘가지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본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항체가 생기는지를 일단 봤어요. 그래서 그 항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중화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결합 항체, 바인딩 항체가 있는데 바인딩 항체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실제로 얘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중화 항체,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에 대한 거는 아직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그걸 항체를 끄집어내서 실험실 세포 수준에 감염을 시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한테 넣어줬더니 효과가 있더라. 요 정도예요. 진짜 테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줬을 때 효과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더 걸립니다. 아직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개발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제일 먼저 제일 빠르게 개발을 하면 그게 과연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냐 뭐 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죠? 그걸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식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겠고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놈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mRNA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하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뭐 희망을 걸어봅니다만 한 2021년 정도는 돼야지 생산이 대량 생산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예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노스탯 이게 뭐 저기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뭐 600배 효과가 있다 뭐 세포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전상으로는 TMP-RSS2라고 하는 이제 그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이니비션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엔트리를 막아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회해서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생겨날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기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일단 마치겠습니다.